얼마 전에 이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이제 뭐 거창하게 이름 내세우고 있는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마켓 3.0이라는 이슈를 이제 시장에 한번 던졌죠. 이사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시장은 이제 정말 어떤 그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의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20대 80 법칙, 파레토 법칙 있죠. 근데 인터넷 이 환경이 확산되면서 이 파레토 법칙이 무시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롱테일의 법칙이죠. 흔히 우리가 파레토 법칙을 얘기할 때는 그 80%의 그 어떤 20%가 사실 80%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80%가 또 2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게 이제 파레토 법칙의 핵심인데, 아마존의 어떤 그 온라인 매장 예를 들어보면, 이 잘 팔리는 20%보다 그 나머지 80%가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전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롱테일 시장에서는 어떤 마니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아마존에 팔리고 있는 책이 100만 가지가 넘지만 그 100만 가지가 넘는 그 많은 책과 음반과 콘텐츠 중에서 하나도 안 팔린 책은, 매출이 빠진 책은, 또는 매출이 빠진 품목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소수들한테 의미가 있는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유통 경로나 어떤 그 장애가 없어졌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반 환경에 의해서 이제 기존의 시장하고 다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레드오션 시장은 기존에 있던 시장입니다. 존재하는 시장이고 이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죠. 레드오션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블루오션 시장은 어떤 새로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시장 공간이고 기존의 어떤 시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 시장의 이제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전략 캠퍼스라는 것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나 사업이나 아이템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그 혁신적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또 피 터지게 써야 되는 그런 공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이 발표자를 좀 채용한 건데요. 시장이 계속 어떤 미래의 어떤 시장은 과거에는 소품종 어떤 대량 생산 시대였죠. 그렇지만 미래 시장은 이 고객들의 가치 기준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 어떤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소품종의 어떤 소량 생산이지만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그런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모델 수나 이런 부품 수가 증가하면 이 제조에 대한 단가나 복잡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블루오션 시장에서 목표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블루오션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가치와 뭔가 혁신적인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증가시켜가지고 고객한테 부담시켜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치와 비용을 다 같이 적절하게 시장의 기존에 어떤 가격을 제공하면서도 기존의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블루오션 이 서비스들이 지향하는 겁니다. 이 블루오션 전략에서는 크게 6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발상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영역인 전략 캠퍼스 부분만 좀 살펴볼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 책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전략 캠퍼스, 가치 곡선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만 우리가 공부가 되면 전체적인 뼈대는 다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 캠퍼스라는 용어는 이제 블루오션 전략에서 새롭게 이제 나온 용어인데요.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곡선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냉장고라면 냉장고의 뭐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또는 뭐 그 전기에 대한 사용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냉각 속도나 이런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들에 대한 곡선을 이제 그리는데 그런 것들은 제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나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제품들을 그런 곡선이 뭔가 좀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한다면 곡선이 달라지는 거죠. 파형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이 시장의 어떤 기존에 있던 경계선하고 좀 다른 경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블루오션 전략에서는 크게 보면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전략 캠퍼스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리면 네 가지고요. 기존에 당연하던 것들 중에서 줄일 것을 줄여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키자. 그리고 기존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충분히 제공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비용을 이제 분담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격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와인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와인은 뭐 별로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냥 막걸리 마시듯이 마시는데 기존의 와인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뭐 무슨 탄닌의 함유량이나 뭐 이름도 요사꾸리 하면서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와인은 매니아들에 대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루오션 전략에 나오는 유명한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트항공하고 이제 엘로테일, 뭐 그다음 태양의 서커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엘로테일을 사례를 들어보면 기존의 저가 와인 시장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와인에 대한 전문 용어나 또는 이제 숙성 품질이라는 것들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고 프리미엄 와인은 이제 엄청나게 좀 전문화되어 있죠. 산지부터 해가지고. 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이 와인을 왜 안 먹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어렵다 이거죠. 뭐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뭐 소주나 막걸리 마실 때 뭔가를 막 막걸리의 원산지부터 따지고 막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단순하게 술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할까라고 이제 생각한 게 바로 엘로테일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와인을 탱고라는 어떤 그 표식을 가지고 재밌게 좀 만들면서 그걸 다 무시했어요. 그냥. 기존의 전문 용어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와인은 음료수다. 마시는 그냥 술일 뿐이다. 라고 해서 친숙하게 그리고 재밌게 다가가는 그런 상품화 전략을 취하고 가격도 아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공존레이트를 쳤죠. 기존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와인 시장에 있던 고객들을 공략한 게 아니라 와인 시장 밖에 있던 고객들을 공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와인 그 어떤 제품들하고 또는 브랜드하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고 그냥 와인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한테 부담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막걸리처럼 그냥 가볍게 마시는 와인. 이것도 와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냈죠. 저희 프리토 서비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때 시연할 때 대부분 다 계셨던 분들이시네요. 실제로 기존 마케팅 그 시장을 보면요. 이 곡선을 보시면 쿠폰이나 스탬프 마일리지가 이제 이 자색으로 표현되고 있고 문자 마케팅은 이제 적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곡선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곡선하고 뭔가 다른 곡선이 나오면 이건 시장에 뭔가 차별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기존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던 마케팅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확산되기 어렵고 대중이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프리토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과감하게 이제 없애고 개인정보 없이 마케팅할 수 있는 경우는 만들었고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어플을 통해서 데이터망을 통해서 해결했죠. 고객에 대한 반응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객의 가치적인 측면, 우리가 제조하는 원가나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느끼는 가치 기대가 또는 이제 결과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포트폴리오가 이제 조금 좀 어색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내고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영역이 있고 기존에 부족했던 것들을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 기존에보다 제공을 적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없애버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아마 내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도 사실 이런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경쟁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에덱파파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인데요. 곡선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기존의 이제 광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이나 아니면 그 노출되고 나서 인지 또는 집중도나 또는 적극성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차별화되어 있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곡선을 통해 우리가 기존의 비즈니스 영역하고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 또는 우리 회사의 상품과 제품의 어떤 차별화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화된 점을 잘 부각시켜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의 약점이나 강점을 또 어떤 정확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표들을 뽑아내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했더라도 이 지표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꼭 필요한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지게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짧지만 전략 캠퍼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도 살펴봤고요.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 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비고객에 집중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죠.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캘러웨이의 빅보사라는 골프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캘러웨이사가 새로운 골프채를 만들 때 그들도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봤냐 그러면 돈은 있고 능력도 있는데 골프를 안 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테니스장이나 황제 테니스 이명박 대통령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런 데 가서 물어봤어요. 왜 승마하는 사람들한테 왜 골프 안 치세요? 이 돈 많이 드는데 골프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요만한 채로 요만한 공 때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그거 3개월 동안 연습해가지고 못 칩니다. 그런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이제 무슨 골프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만한 데가 가지고 이제 이만한 머리통을 치니까 아주 쉽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골프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골프에 대한 인구도 많이 커졌고요. 넓어졌고 시장 자체가 커졌죠. 그리고 골프를 기존에 안 치던 사람들이 이제 입문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블루오션에서 얘기하는 비고객을 기존의 시장의 바깥에 있던 시장을 새롭게 끌어들이는 핵심적인 취지가